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의 어퍼컷입니다. 예, 모처럼 모셨습니다. 예, 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소수자들 인권을 위해서 애쓰시죠. 우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모처럼 한번 오늘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많이 바쁘셨죠? 네, 늘 바쁩니다. 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언제 한번 우리 여기서 얘기하다가 그때 몸이 갑자기 안 네, 되는. 응급실 갔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요즘 응급실도 못 갑니다. 안 받아줘요. 네. 군의관까지 동원했는데 저희가 군의관들 빨리 철수시키라고 군 의료 붕괴된다고 막 난리를 폈습니다 어제. 아니 그 여당 그 뭐 높은 사람은 이렇게 뭐 그런 사람 통하면 그래도 또 가는가 보다요. 그 뭐 보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다들 학연 지연 혈연을 찾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온갖 뭐 기괴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공직 인사들 또 보면 도대체 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정말 참 잘도 골랐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임명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지났긴 합니다만 국방장관 인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1년도 안 됐고 10개월 정도 네, 하셨죠? 상당히 이례적인데 네. 그것도 뭐 갑작스럽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좀 내막을 좀 아무래도 이제 군 쪽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신원식 장관이 뭐 형식상으로는 안보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영전의 뭐 어떤 형태로도 볼 수는 있지만 한 것처럼 보이죠. 네, 실제로는 뭐 팽을 당했다, 경질 당했다, 문책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왜? 네. 왜냐면요, 뭐 우리 조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폭 개각이 됐던 소폭 개각이 됐던 통상적으로 개각을 하는 것을 먼저 언론에 알립니다. 네. 그래서 소폭 개각의 대상자들이 누구일까를 예상을 하게끔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 일종의 새로운 인사를 하기 전에 새 장관을 물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누가 거론된다라고 해서 사전 인사 검증 비슷하게 이제 여론 한번 태워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자리는 안보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를 통상적으로 내는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보의 어떤 저해 행위를 해서 경질성이냐, 또는 통상적으로 뭐 2년이 도과된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그런 것들을 통보를 해줘서 일종의 그 고별 행진을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지휘하던 부대 방문하고 네. 뭐 방첩사령관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세평을 막 듣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본인에게 그날 너 장관이 이제 그만해야 돼라는 게 통보됐어요. 당일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신원식 장관이 들지 않는 겁니다. 뭐 하나 똑부러지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례로 군사법원에서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박정훈 대령 그쵸? 항명사건 네, 재판. 항명사건 재판에서 그게 바로 대통령실 코앞에 있는 대통령실과 울타리를 같이 쓰는, 맞아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죠. 그 그냥 울타리 같이 써요. 거기 보면 그 건물 안에서 군사법원 안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실 앞까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앞에서 지금 본인이 800에 7070 전화했다는 게 거기서 튀어나왔죠. 핸드폰으로 거기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의 수사외압 증거들이 코앞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그것도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라서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원식 장관이 얼마나 믿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경질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대북 강경 노선도 신원식 장관이 그닥 크게
이게 붕짜작은 하셨지만 광장에서 네. 그 당시처럼 국방부 장관 되고 나서 발언을 쭉 보시면 붕짜작을 안 하세요. 그 신원식 장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석에서 만나면 젠틀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뭐 예를 들면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걸 적극적으로 대응도 안 해. 그렇다고 확성기도 막 세게 막 종일 틀지 않아요. 잠깐 틀다가 말아요. 이런 것들이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라는 평소에 신원식 장관의 지론이 있기 때문에 네.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조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경질성에 가까운 영전이다. 왜냐하면 그냥 자르고 야인이 되면 나가서 무슨 소리 할지 모르잖아요. 이분은 유승민계였어요. 복귀해 보십시오. 유승민계였기 때문에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 안보실 바로 옆방에 두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께서 장관 취임하고 나서 한 단행한 장군 인사들이 본인 뜻대로 잘 된 게 많이 없어요. 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이 상황이다. 네. 이제 섭정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친정 체제로 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인사 관여를 하다가 그것도 네. 이제 성에 안 차서 이제 직접 그렇죠. 통제를 해야겠다. 네. 응?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신원식 장관하고 좀 부딪힌 부분도 있었을 테고. 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간 예가 제가 아는 선은 전혀 없습니다. 없었나? 예, 뭐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의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이 군을 뭐 혁명 수비대 내지는 이란에 북한으로 치면은 보위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호위무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군 전체가 자기를 호위하는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는 야당에서 지금 계엄 얘기도 튀어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길게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사고 많이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경질의 배경으로 박정훈 대령 이 항명 사건 군사 재판을 제대로 장관이 좀 통제를 못한다 이런 불만. 사실 이제 편제상으로 보면 군에서는 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이게 다 장관 직속이잖아요, 그죠? 장관 휘하에 있죠. 국직부대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 관련 증거들이 자꾸만 거기서 다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근거리에서. 뭐 대통령 관련된 증거도 나왔지만요. 공직기강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화 내역도 거기서 나오고요. 모든 증거들이 지금 거기 다 쏟아져 나옵니다. 김용현 장관이 통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군사법원에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 못마땅할 겁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마치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듯한. 그렇죠. 그리고 그걸 왜 네가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그걸 못 막냐? 그렇죠. 못 틀어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계속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너 나가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